한 글자만 바뀌어도 뉘앙스 차이가 엄청 커요. 애를 써가면서 머리를 쥐어 짜가면서 일부러 어렵게 해보는 것도 아주 필요한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더 나은 글쓰기를 약속합니다. 여기는 써드림 첨삭소입니다. 써드림 첨삭소에서는 다양한 글들을 작가가 직접 첨삭해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의 첨삭을 맡게 된 박참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책도 열심히 읽고 글도 열심히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글쓰는 노동자입니다. 오늘의 글쓴이는 한 도서관에서 근무 중이신 파랑컵님입니다. 평소 혼자 글을 써왔습니다. 제가 쓴 글에 시라는 이름을 붙인 건 처음입니다. 박참새 시인님께 조언과 첨삭을 받을 수 있는 아주 멋진 기회가 생겨 바로 신청하게 되었어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원하는 첨삭 포인트로 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궁금하시대요, 저한테. 시가 뭘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잖아요. 저도 사실 몰라요. 근데 몰라서 쓰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시가 뭔지 정말 속속들이 알고 그것의 농간을 다 파악하고 있다면 너무 시시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시가 뭘까라는 질문을 스스로한테 던지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해요. 파랑컵님이 원하시는 것을 일단 쓰고 거기에 제일 잘 맞는 옷을 입혀주면 되는 거예요. 시는 뭘까? 라고 계속 되묻되 어떤 정형성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원고를 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아쉬운 점은 제목이 없습니다. 제목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냥 한 단어여도 상관없으니까 제목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그냥 뭐 한번 여기서 막 지어보자면 말하는 침묵이면 어떨까 해요. 원고에서 계속해서 어떤 소리, 침묵, 어떤 소음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계속 뭔가 들려와요. 침묵 자체는 이제 그 단어가 가진 의미는 소리가 없음을 뜻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 앞에 말하는 이라는 꾸밈어를 더함으로써 그 단어 자체가 주는 이질감으로 시선을 한번 잡아보는 거죠. 이 시를 읽었을 때 확 돋보이는 지점이 주술의 관계예요. 파랑컵님께서 이미 어떤 문장 자체는 잘 만드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 글쓰기에서 나도 모르게 뭔가 미문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에 주어를 쓰기 전에 이미 아름다운 말을 너무 많이 해버리고 그 다음에 주어가 등장하니까 약간 혼선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꾸미모의 정도를 조절하기가 가장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악기의 울림통이 부서진 뒷판을 타고 들어온 공기와 마찰에 깨진 소리를 내고 있어. 여기서 주체는 공기예요. 공기가 소리를 내고 있다. 이 사실을 말하고 싶은 건데 이 공기를 수식하는 언어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파랑컵님만 아는 공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한 이미지를 좀 더 독자의 시선으로 보면서 이게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잘 전달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되게 여러 가지 장면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시킬까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새가 날아다니는 풍경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항구도 보고 근데 갑자기 거기서 어느 날 그 새떼가 날아다녔던 광경을 담은 앨범 재킷을 봤다고 말했지. 이게 좀 갑작스럽게 느껴져요. 만약에 이 장면을 삭제하고 싶지 않다, 이것은 어떤 유기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신다면 제가 생각했을 땐 앞뒤로 뭔가 이 장면의 필요성을 충분히 말해주는 그런 문장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엔터 2번 치세요. 어떤 시의 가장 좋은 장치인 행과 연을 활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이 부분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봐요. 읽어봐요. 근데 괜찮아. 큰 문제가 없어요. 이게 꼭 있었어야 할 건 아니구나 라고 한번 본인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은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편한 방법이에요. 그냥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퇴고할 때는 조금 애를 써가면서 머리를 쥐어 짜가면서 일부러 어렵게 해보는 것도 아주 필요한 연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접속사나 부사를 한번 지워보는 거예요. 지워보고 다시 살려보고 지워보고 살려보고 하면서 뭐가 더 나을 거를 한번 관찰하는 거죠. 지나간 시간 그 중에 네가 기억하고 있는 풍경을 기록해서 한 대 모아두고 서랍 깊숙한 데 넣어두면 어떨까라는 문장이 있는데, 사실 지나간 시간 약간 동어 반복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여름이 보냈다라고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너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굳이 이렇게 반점까지 하면서 쓸 필요가 있을까라고 이제 본인한테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죠. 어떤 건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소리는 증폭해 동시에 괴물 같은 오케스트라로 모든 걸 무너뜨릴 거야 라는 이 문장이 지금 되게 길어요. 근데 잘 끊고 있어요, 중간중간. 그리고 어떤 리듬을 살리려고 한 시도들이 보여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더 커지는 소리가, 그리고 그 소리가, 이게 살짝 더 아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를 한번 빼볼게요. 그리고 라는 이 여유를 주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치고 나갔을 때 앞단에서 의도한 리듬감이 뒤에서도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소리가 무엇일까 궁금해하기 시작하면 그 소리는 증폭해 동시에 괴물 같은 오케스트라로 모든 걸 무너뜨린다 라고 돼 있는데, 동시에, 이건 진짜 버릇이에요. 동시에를 쓰려면 소리가 다른 짓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거 말고 다른 거, 그렇게 뭐가 행위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안 써도 돼요. 제가 이건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이 원고에서도 이거만 잘 됐어도 더 좋았겠다라고 느낀 게 아주 사소한 디테일이었어요. 조사, 어미 이런 것처럼 한 글자만 바뀌어도 뉘앙스 차이가 엄청 커요. 살아있는 것은 죽은 것을 덮어줘. 덮어줘는 좀 세요. 확신이 강하고 어떤 진실을 주입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덮어주겠지, 덮을 거야, 덮겠지, 덮어, 덮는 거야, 덮는 등 굉장히 다양한 어미를 생각해보고 그중에 가장 어울리는 걸 선택하는 식이죠. 이걸 제가 덮어주지라고 바꿀게요.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것이라는 이것을 더 살리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을 덮어주지라고 바꾸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최선의 결말을 끝없이 상상하셔야 해요. 이 시가 현실적인 요소보다는 환상에 가까운 요소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꿈에서 봤다는 말은 정말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마음은 알아요. 왜냐면 저도 그냥 만만한 걸로 끝낼 때가 많아요. 지금 나 힘들어서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 하지만 가장 여운을 줘야 하는 결말 부분에서 사실적시를 해버리면 이 시의 재미가 확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꿈에서 봤다라는 이 결말은 일단 후보에서도 빼세요. 계속 이 시를 생각하면서 여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결말이 뭘까라고 계속 고민해 보면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하면서 이런 과정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저의 주관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꾸미머를 막 싹 없애. 조사? 다 없애. 접속사? 그게 뭐야? 그냥 갖다 버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방법이 있을 뿐이다 라고만 인지하시고 그냥 새로운 시각으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최선을 다했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첨삭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교보문고 캐스팅 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해서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도 첨삭받고 싶다, 글쓰기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설마 계시다면 써드린 첨삭서로 글을 보내주세요. 여기는 연중무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